네, 안녕하세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조문교 세무사입니다. 이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에 모두 신고 잘 하셨죠? 네, 저도 지난 5월 달에 저희 고객분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세금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잘 마무리하고 수고했다고, 감사했다고 이런 말을 들으며 저도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데 신고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서 몇 가지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업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실수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첫 번째, 거래처 세금 신고를 하다 보니까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미가맹한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면 이렇게 사업용 계좌와 현금 영수증 가맹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미가맹이라든지 지연 신고를 어떤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 것이죠. 사업자분들 생각보다 이거 정말 많이 놓치시는데요. 특히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끝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과 현금 영수증 가맹은 거의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등록하셔야 됩니다. 본인 업종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매출 이상이 된다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 등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얼마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냐고 했을 때 이 표에 의해서 업종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때 수익금액 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수익금액이 이 기준을 넘었다면 2025년 6월까지 반드시 등록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2024년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었다면 2025년 6월까지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 등록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도 반드시 가입했어야 되는 건데요. 소비자 대상 업종이고 수익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다음에 3월 31일까지,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면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걸 안 하셨다면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했다면 수익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나오고요. 현금 영수증 가맹 의무를 위반했다면 수익금액의 1%가 가산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산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세액 감면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조건만 맞으면 소득세를 25%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밖에서 창업했다면 5년 동안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계좌를 늦게 등록했거나 현금 영수증 가맹을 안 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감면 자체가 완전히 배제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창업을 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매출도 많이 커지고 창업 감면 대상도 됐는데 사업용 계좌 등록을 늦게 하는 바람에 감면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몇백만 원이나 더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아까운 거죠. 많은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사업용 계좌 등록이나 현금 영수증 가맹을 나중에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세법에서 기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으면 이처럼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초기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셨는지, 현금 영수증을 가맹했는지, 그리고 홈택스에 정상 반영되었는지 이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세무대리인이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바로 세무대리인을 기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관리를 못 받으시다 찾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 세 가지를 꼭 먼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정말 위험합니다. 바로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입니다. 특히 아직도 현금으로 받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발 확률도 높아졌고 걸렸을 때 세금 부담도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법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소비자 대상 업종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어요. 즉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해 줘야 하는데요. 만약 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되는 것이고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대부분 사업자는 고객이 발급 요청하면 잘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입니다. 의무 발행 업종은 이런 업종들을 말해요.
이런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았으면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발급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이때 가산세가 상당히 큽니다. 미발급 금액의 20%나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현금 영수증 가산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이어져요. 부가가치세 추징, 종합소득세 추징, 그리고 가산세 추가. 하나가 아니라 세금이 묶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대부분 누군가의 신고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래 당시에는 발급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신고해서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라든지 학원, 미용실, 헬스장처럼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은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어요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자분들 중에는 직원이 깜빡해서 요락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책임은 사업자인 대표자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고객들도 현금 영수증 발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고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도 이런 경우였는데요. 거래 당시에는 고객분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신고하셔서 세금이 많이 추징된 경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 염두에 두시고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도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바로 세액공제, 세액감면, 사후관리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기존에 세액감면이나 공제를 받았을 때 세금이 줄었네, 끝났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세법은 받을 때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공제를 받고 2년 내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이미 받았던 공제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기존의 직원을 새롭게 채용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해 경기가 악화된다면 직원 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돼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세액공제 받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막상 사후관리에 걸려서 추징된다면 그 돈이 정말 아깝습니다. 저도 대표님들에게 세액공제를 받으면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된다고 누누이 당부드리긴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고용이 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6년부터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인원이 줄어도 추징되지 않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이미 받았던 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공제를 받았다면 2027년까지는 사후관리가 적용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입니다. 특히 사업장 이전 관련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창업해서 창업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사업이 커지면서 사무실을 서울과 같이 수도권 과밀정책 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율이 줄어들거나 감면이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사업장만 옮기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업장 이전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로 인해서 감면을 못 받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 감면은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의 지속적인 상담이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실수하는 안타까운 경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리하면 첫 번째, 사업용 계좌와 현금영수증 감액 누락. 두 번째,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 번째, 세액공제, 세액감면, 사후관리 위반. 특히 사업자분들은 세금을 한번 신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신고 후 관리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이신 분들은 말씀드린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금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억울한 세금 없이 될 수 있는 종교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